왜 경고문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나요? 중국인을 차별하는 건가요? 여기 한국의 매장에서 한 여학생이 직원에게 화를 내며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유명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리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원래는 모두들 기대하던 일본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중국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수학여행지를 한국으로 바꿉니다. 이게 웬 말인가요? 한국이라뇨?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만큼 발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건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어요.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샤오린이라는 제 친구는 한국이 대체 뭐가 좋다고, 중국은 대국이고 일본은 선진국인데 한국은 고작 속국이잖아. 볼 것도 없고 다 후진 것들 뿐일 텐데라고 투덜거렸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차라리 일본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도 뛰어나고 문화적으로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최근 들어서 지진과 태풍 때문에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재해로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교 측에서는 일본 대신 한국으로 수학여행지를 바꾼 거죠. 일본에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정말 최악이야. 한국은 볼 것도 없을 텐데, 리웨이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가 왜 굳이 그런 소국에 가야 하냐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우리 중국보다 훨씬 못 살잖아.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죠. 한국은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중국에서 배운 역사 수업에서도 한국은 늘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나라로만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여행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어차피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그나마 재미있을지도 몰라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은 일본에 가는 것을 못 가게 된 걸 계속 아쉬워했습니다. 일본이 더 재밌었을 텐데 말이야. 쇼핑도 하고 일본 음식도 먹고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가서 직접 보면 한국도 나름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려 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비행기는 점점 한국 인천공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깔보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거긴 분명 별거 없을 거야.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국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일단 공항 자체가 너무 크고 깨끗했어요. 저는 중국의 공항도 몇 번 가봤지만 솔직히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은 처음이었죠. 친구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기기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자동으로 수화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셀프 체크인 기계들, 심지어 공항 내에서 돌아다니는 로봇들까지. 저는 이런 기술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한국이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항만 봐도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저는 중국에서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입국 심사에서 오래 기다리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빨랐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긴 했지만 금방금방 처리되더라고요. 벌써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심지어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짐을 찾으러 갔을 때도 한 번 더 놀랐어요. 보통 중국에서는 짐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빠르게 나왔어요. 친구들 모두 입을 모아와 한국은 짐도 이렇게 빨리 나오는구나 라며 감탄했어요. 공항에서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느끼다니 솔직히 저도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청결함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바닥에 물 한 방울도 없고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한 거예요. 중국에서 공항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보던 더러운 바닥, 쓰레기, 냄새 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게다가 화장실 한쪽에 파우더룸까지 따로 있어서 화장을 고칠 수 있게 해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놀랐죠. 한국에서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나 봐. 파우더룸까지 있다니 대단해. 친구들은 이미 감탄하면서 화장실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화장실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문득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중국에서는 공항 화장실이 늘 더럽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긴 다르더군요. 한국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보며 저는 한국이 이렇게 깔끔하고 세심한 나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그냥 소국이라고 무시했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깨끗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친구들이 한 명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이 공항에서만 벌써 그렇게 많은 차이를 느끼다니 우리는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공항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이니 일단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한국 음식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단 여행이니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선생님이 추천한 식당으로 가는데 그곳은 삼겹살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식 고깃집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어요. 중국 음식을 워낙 자주 먹다 보니 다른 나라 음식은 별로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식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고소한 삼겹살 냄새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식당 내부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 와중에도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테이블마다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오, 이게 바로 한국식 삼겹살인가 보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반찬들이 가득한 상차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치, 나물, 장아찌,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까지.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도 반찬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많고 다양한 반찬은 처음이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식당 안에 퍼지자 우리 모두는 입맛을 다시며 기대하게 됐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아서 다들 말없이 고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준비된 상차림과 그 안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식당 한편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 여행객들이 한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치며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순간 민망함을 느꼈어요. 같은 중국인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이 중국인인 거 티나게 너무 시끄럽지 않아?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한편으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하는 걸 좋아하나 봐.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반찬 리필이 자유롭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반찬을 추가로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긴 반찬을 다 먹으면 바로바로 리필해 주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좋다. 친구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나물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도 나중엔 김치를 계속 먹게 될 줄은 몰랐죠. 식당의 분위기와 음식의 맛, 그리고 반찬 리필의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왔지만 막상 와서 경험해보니 한국의 식문화가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심 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음식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준비되고 손님을 배려하는 서비스까지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삼겹살은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웠고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정말 성공적이었고 저희는 이미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칠까 걱정도 되더군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는 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서울 시내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니까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직접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시티 투어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내다보니 처음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도시 곳곳에 우뚝 솟아 있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를 따라 외제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외제차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외제차가 흔하니까 대국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도 이런 고급차들이 이렇게 많다니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친구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나?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소국인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이야 우리보다 더 뒤처진 줄 알았는데 서울의 도심을 둘러볼수록 저희는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고층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강변, 그리고 거리 곳곳에 보이는 최첨단 기술들을 보며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이지 한국이 우리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친구들도 연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풍경을 담고 있었어요. 버스는 점점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우리는 일단 그 웅장함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처럼 스케일이 크지는 않지만 경복궁은 아기자기하고 정돈된 느낌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중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여긴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안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가 담긴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물론 중국의 고대 궁궐들과 비교하자면 규모나 화려함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경복궁은 그 자체로 고풍스럽고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는 모습도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친구들도 여긴 중국과 다르긴 한데 나름 매력이 있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랐던 건 경복궁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점이에요. 일본인, 서양인, 심지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지?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는 그저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그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느끼게 됐죠.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걸까? 그러자 친구 하나가 대답했죠. 아마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매력적이라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유명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걸지도 몰라.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여행을 즐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희는 그 순간부터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경복궁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기자기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니 저 역시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경복궁 같은 전통적인 장소에서조차도 한국의 세심함과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경복궁을 구경하는 동안 우리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넓은 경복궁에서 이리저리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과 길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이 생각보다 넓어서 길을 잃으면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함께 있긴 했지만 주요 일행과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어도 할 줄 모르니 더욱 막막해졌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제 친구 샤오린도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는 없나?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지 유심 카드도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어디로 가야 하지? 우리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 이 넓은 궁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때 한 한국인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저희가 헤매고 있는 걸 눈치챈 듯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황한 저희를 보더니 아저씨는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번역 어플을 켜고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니.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 반대였어요. 아저씨는 번역 어플을 통해 계속해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번역기로 보여주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친절하게도 아저씨는 끝까지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그 덕분에 겨우 일행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는 한국인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합류한 후에도 우리는 아까 그 아저씨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너희도 봤지? 그분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친구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어. 솔직히 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리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경험해보니 그 모든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죠. 그날 우리는 단순히 길을 찾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겪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은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은 이젠 사라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았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한국에 와보길 잘한 것 같아라며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죠. 경복궁에서의 멋진 경험을 마치고 우리는 쇼핑을 하러 올리브영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면 올리브영에 꼭 가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는 걸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기대가 컸죠.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환한 조명과 깔끔한 진열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게 해놨다. 친구들이 연신 감탄하면서 화장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제품들이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고 우리가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시제품도 많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여러 제품을 체험해 봤습니다. 특히나 기초 화장품들이 정말 좋은 냄새가 나서 계속 써보고 싶더라고요. 친구들도 이것저것 발라보면서 서로 이거 정말 좋아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품을 써볼수록 더 사고 싶어졌고 무엇을 먼저 살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쇼핑을 하던 중 문득 가게 곳곳에 붙어있는 안내문들이 제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품을 개봉하지 말라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이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그 문구들이 전부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중국어로만 이런 경고문을 써놨지?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왜 하필 중국어야?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더니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중국인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직원에게 다가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왜 경고문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나요? 중국인을 차별하는 건가요? 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지어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중국어로만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졌어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을 중국어로만 적어놔야 했다고 하더군요. 직원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심한 일이 있었나?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우리는 중국에서 한국을 무시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됐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였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브영에 가기 전까지는 화장품을 사고 기분 좋게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상태로 우리는 화장품 몇 가지를 사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느낀 이 문화적 충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깔봤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훨씬 더 세심하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반대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우리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얕잡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건 우리의 행동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더 크고 잘 사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충격은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 서울 시내의 발전된 모습, 한국인들의 친절함, 그리고 올리브영에서의 부끄러운 경험까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가고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솔직히 이번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 않니? 나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일 줄은 정말 몰랐어.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맞아. 처음엔 그저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 저희는 하나같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거나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들에서 더 나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한국의 청결함과 친절함은 저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보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부터 정말 모든 게 놀라웠어. 그 큰 공항과 빠른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어.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친구는 경복궁에서 만난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도와준 그 아저씨, 기억나? 정말 끝까지 도와주려고 번역 어플까지 쓰면서 우리에게 신경 써준 모습이 인상 깊었어. 저도 그때가 생각났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 친절함이 저희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의 부끄러웠던 일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올리브영에서 본 그 중국어 경고문이 정말 마음에 걸렸어.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편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는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이번에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싶어.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이번 여행 덕분에 우리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처음에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 이 말은 저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결국 이번 여행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대국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나라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중국에서 사람들에게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존경하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나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대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 실망했던 주인공이 한국에 와보고 한국에 대해 감탄하고 놀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이런 주인공에게 한국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